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날개 있는 펜 말고 제가 직접 만든 날개 없는 펜을 가져왔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컴퓨터의 쿨링팬은 모두 날개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만들어요. 날개 없이도 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유행했던 날개 없는 선풍기는 겉보기엔 날개가 없어 보이지만 선풍기 몸통 내부에 날개가 들어있어요. 이건 날개 없다고 하긴 좀 그렇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니 아이오닉 트러스터란 게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날개 없이 바람을 만드네요. 이 아이오닉 트러스터의 원리는 간단해요. 공기 중에서 고전압의 전기를 양극에 가하면 이렇게 스파크가 튀지만 일정 거리 이상 양극을 벌려놓으면 한쪽 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공기 입자와 상호작용해서 공기 입자가 반대쪽 극으로 끌려가는 인력을 만들어요. 그 결과 공기 입자가 흐르게 되면서 바람이 만들어져요. 불을 끄고 보면 이렇게 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꽤 이쁘네요.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컴퓨터에 사용할 쿨링팬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각 부품을 설계할게요. 부품들을 모델링 프로그램 내에서 조립해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블렌더로 이걸 확인해보니 꽤 멋있게 디자인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든 부품들을 조립해 볼게요. 제가 만든 쿨링팬에서 은색과 구리색이 양극이에요. 원래는 양극을 전도성 필라멘트로 출력해서 구리 도금을 하려 했는데 제가 구매한 전도성 필라멘트의 저항값이 10cm당 50k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손가락보다 조금 더 전기가 잘 통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필라멘트로 출력하고 표면을 구리 테이프와 알루미늄 테이프로 덮었어요. 아니면 아예 구리 점토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건 제작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구리 테이프와 알루미늄 테이프는 접착제까지 전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테이프 접착제의 저항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선과 가까운 쪽은 저항값이 낮고 먼 쪽은 그것보단 저항이 높더라고요. 구리 테이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전압을 만드는 부품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하이 볼테지 제너레이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개당 3-4천원 정도 하네요. 이게 작동 지속 시간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구매해서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만든 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작동하네요. 특이하게도 전선과 가까운 쪽이 바람이 제일 세네요. 아무래도 접착제 저항에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만든 펜을 여기 쿨러에 장착해서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쿨링팬 바람의 세기를 보면 이 정도 됐네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촛불이 꺼질 정도네요. 다음 제가 만든 쿨링팬은 전선과 가까운 데는 촛불이 꺼질 정도로 바람이 세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러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쿨링팬보다 바람이 약하네요. 이번 테스트에 사용할 CPU 쿨러는 딥쿨의 겟맥스 400XT라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일반 쿨링팬, 제가 만든 쿨링팬, 그리고 쿨링팬을 작동시키지 않고 시내벤치를 돌렸을 때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테스트 사양으로 CPU i5-3470S, 메인보드 H67, 램 DDR3 4GB로 구성했어요. 제가 만든 쿨링팬으로 테스트할 때 보드에 스파크 튈까봐 무서워서 비싼 부품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구형 부품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쿨링팬이 작동하지 않은 때도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i5-3470이 아닌 저전력 CPU인 i5-3470S로 테스트했어요. 먼저 일반 쿨링팬이에요.
일반 쿨링팬은 40도 후반대로 50도를 넘지 않는 온도를 보여주네요. 다음으로 제가 만든 쿨링팬이에요. 원래는 방열판에 클립으로 고정해서 테스트해보려 했지만 스파크 튈까봐 좀 무서워서 쿨링팬을 직접 손으로 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테스트할게요. 제가 만든 쿨링팬은 50도 초반대로 일반 쿨링팬보다 살짝 온도가 높지만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네요. 마지막으로 쿨링팬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 온도를 확인해보죠. 쿨링팬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는 100도가 넘어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네요. 하지만 거의 40분 정도 시내벤치를 돌려야 스로틀링이 걸리네요. CPU를 거의 100% 사용하는 상황에서 스로틀링이 오지 않고 거의 40분 정도 버텼다면 CPU를 100%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쿨링팬 없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저전력 CPU라 그런지 낮은 소비 전력만큼 발열도 적네요. 이 쿨링팬의 바람이 어느 한쪽만 강한 게 좀 비효율적이네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쿨러 방열판에 전선을 물려 한쪽 극으로 사용하고 반대쪽 극은 3D 프린터로 틀을 만들어서 철사를 감아 만들게요. 확실히 철사를 사용하니 아까 테이프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항이 많이 낮네요. 이런 방법으로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일반 쿨링팬과 똑같은 사이즈네요. 쿨링팬에서 방열판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방열판과 바람의 간섭이 많아서 그런지 방열판 뒤쪽에선 바람이 거의 안 느껴지네요. 반대로 방열판에서 쿨링팬 쪽으로 바람이 흐를 때는 그래도 방열판 뒤쪽에서 바람이 꽤 잘 빨리는 모습이죠. 이것도 꽤 괜찮은 바람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가끔 쿨링팬 부분과 쿨러 고정 나사 사이에 스파크가 튀더라고요. 이 방법은 한쪽 극과 CPU 히트 스프레더와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무섭네요. 다음 방법으로 방열판 대신 양쪽 극 모두 3D 프린터로 틀을 만들어서 철사를 감아 만들어 볼게요. 양 극을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방법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람이 고르게 잘 부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바람의 세기는 육각형 모양 쿨링팬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게 전압이 높아서 그런지 커넥터가 버티질 못하네요. 스파크가 튀어서 좀 탄 것 같네요. 그럼 이 아이오닉 트러스터 쿨링팬의 장단점을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단점으로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스파크의 위험성이 있어요. 방열판을 한쪽 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부품과 극이 직접적으로 닿아있지 않아 다른 부품에 스파크가 튈 확률은 크지 않겠지만 누설 전류로 인한 정전기 같은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제 컴퓨터 부품에 스파크가 튄다면 참 슬플 것 같네요. 두 번째 단점으로 이게 소비 전력이 꽤 높아요. 일반적인 쿨링팬의 소비 전력이 1W 정도 되는데 반해 아이오닉 트러스터는 그거의 10배인 10W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압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꽤 있는 것 같고 누설 전류로 인한 전력 손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점으로 이게 소음이 꽤 커요.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소음이 없을 것 같지만 공기 중으로 전자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고주파음 같은 게 꽤 크게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나 거슬리는 소음이네요. 이 외에도 신뢰성이라던가 배치 제약사항, 공간 효율성, 선정리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단점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거 장점이 있을까요? 그나마 있을만한 장점으로 첫 번째,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쿨링팬의 경우 회전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아이오닉 트러스터의 경우 회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대로 세모, 네모, 심지어 별 모양, 하트 모양도 가능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일반 쿨링팬에 비해 멋있어요. 이 아이오닉 트러스터는 미래 우주선에 사용될 이온 엔진과 비슷한 원리예요. 미래의 항공 우주 기술이 들어간 컴퓨터 부품 뭔가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뭐 아님 말고요. 저라도 그냥 일반 쿨링팬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모델링을 잘해서 그런지 멋있긴 하네요.